오늘은 SS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과 함께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 이슈이기도 하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진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미 실리콘밸리 은행의 초고속 파산 거의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금융위기의 폭풍이 불까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와 어떤 의견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전 거래일 미 증시 이 SV 파산 여파로 3대 지수가 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라는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상황 속에서 최근 이 은행주들 투매 불씨가 다시 한번 던져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 거래 뉴욕 증시 주요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비교 차트 가져온 거 일단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다우존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이 3대 지수가 지금 박스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이 금요일에 깨졌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자리 그 금요일 제가 표시한 요 노란 부분이 이제 박스권이 깨진 자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일치, 그다음에 나스닥도 3일 연속 이렇게 해서 계속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해 놓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은행주 투매는 사실은 이미 현지 시간으로는 현지 수요일부터는 이미 사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금요일이 장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폐쇄 명령, 쉽게 얘기해서 그 SVB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그 자산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여기 나왔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 이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가장 큰 하락세를 지금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락세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봤을 그리고 또 이제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이제 그동안 많이 1년 이상 빠졌던 기술주하고 통신주 쪽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에 좀 나타냈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게 바로 부동산 금융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이 1983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이 40년 전통을 좀 지키고 있다가 결국 정말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리게 된 이런 사태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향후 시나리오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설왕설래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은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실리콘밸리 뱅크 자체가 그 구조가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운영이 되던 그런 은행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물론 이제 등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SVB가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 저기에서 차터드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상업은행 중에서는 규모로는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부터 해서 여기 나온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16번째 있는 게 이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이런 그 저축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 파산이 워싱턴 뮤추얼 이래로는 단일 그 은행으로는 두 번째 규모로 지금 그 큰 파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SVB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굉장히 하지를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어이없게도 고객들께서 그 현금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스타트업이나 IT 업계일 텐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투자 업체, 심지어는 뭐 대형 IT 업체인 뭐 구글이나 야후 아니면 구글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메타 이런 데서 또 엄청난 그 여러 가지 그 이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네네. 현금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를 네. 이 지역에 산타클라라가 일단 실리콘밸리가 다 뭐 그 지역인데 거기에 돈을 다 거기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찮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50% 이상의 이 자금을 전부 미국 장기채, 그 당시에 제로금리에 해당하던 이 장기채로 다 옮겨놨던 거죠.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장기채들이 이제 수익률 곡선, 즉 일드 커브가 꺾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미실현 손실, 정확히 얘기하면 손실인데 아직까지 그냥 팔지 않았으니까 네네. 미실현이었던 손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자산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네. 잘못하면 파산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게 되니까 네네. 이 업자들이 전부 다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지급 준비율이 있는데 그 지준율을 훨씬 넘어가는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날 바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어떻게든 레포 금리로 해서 이 그 채권을 맡겨가지고서 네네. 당겨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거를 현장에서 시장가로 매도한 다음에 이걸 돌려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망하게 돼. 이게 이제 그 계속 돌다 보면은 손실이 쌓이고 그러면은 채권이 갑자기 물량이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이것이 또다시 공포로 확산이 돼서 이게 이제 눈덩이 불듯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뱅크런은 보시면 이제 이 자리 같이 뱅크런 사태 원인은 예. 이런 절차가 조금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가 주요 원인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장기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산이 그것 때문에 미실현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장부상에는 축소가 되니까 그러면은 아하.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증가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금 인출이 이제 증가하는데 이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핸드폰 가지고서는 해서 바로 뽑아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이런 네.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프로세스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제일 마지막에 했던 예금 인출 증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금 네. 인출이 증가하면은 장기채를 매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손실이 확정이 되고 네. 그러고 나면 채권가가 폭락.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불안감이 또 조성이 되고 네. 다시 또 예금 인출이 또 돌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도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이제 금요일에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폐쇄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폐쇄 명령을 예. 너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옛날 같이 줄 서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빼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빼버리면은 바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급 준비율은 금방 드라이아웃 되고 그냥 말라버리고 네네. 그러면 그걸 바로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그 채권에 대한 강력한 손실이 계속 더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상황에 네네.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원인을 좀 예금 인출에 따른 이런 원인 요인을 좀 가장 크게 꼽는데 여기엔 또 고금리라는 이런 이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또 고금리의 자금이 부족해진 고객사들도 또 예금 인출을 좀 시도했던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자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의 예금 순 유출입 이 현황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일단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이 IT 관련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현금을 그야말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금들이 전부 이 실리콘밸리 뱅크로 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2022년도 말 정도, 즉 정확히 얘기해서 엔데믹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리오프닝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서서히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런 그 상황이 됐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3월 9일에 들어와서는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태를 따라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도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에 대해서 좀 이런 결과가 좀 초래된 것 같아서 연준은 이제 향후 어떤 카드를 좀 꺼내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연준은 지금 그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그
이 지역 연준 총재들 일단은 그에서 클로즈 도어라 그래서 쉽게 해서 긴급 FOMC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정확해서 오늘 저녁이나 새벽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국채에 대한 그 신뢰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 예금 보험에 대한 것들은 과연 이제 예금 보험 공사가 처리를 할 것이냐, 즉 피디기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그 이번에 연준과 재무부가 같이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 핵심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보면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이 회사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단 말이죠. 이 은행에다가.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영국이나 중국, 독일 같은 이런 11개국의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그 스타트업들도 같이 이제 돈이 날아가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그 암호화폐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뱅크런 사태와 함께 SVB의 이 파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도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함께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어렵게 볼 건 없는 것이 고용이 좋으면은 그냥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그 연준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고용이 좋냐나 나쁘냐만 보고서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스텝을 갈 확률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있는 은행이 지금 파산을 하고 뭐 뉴욕 시그너처라든가 다른 데 엮여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오늘 긴급 FOMC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연준이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인 5.5%까지 그냥 쫙 올릴 확률도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이 빅스텝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안도감은 조금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연준은 지금 현재 충분히 금리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찾기 위해서 목표치까지는 어떻게든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고용이 꺾이지 않는 한은 혹은 또 다른 이벤트가 큰 게 벌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쉽게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뭐 인상 속도를 낮추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SG 글로벌의 김성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